재앙이 됩니다. 재앙. 공급 폭탄을 만들 것이고 집값 폭등 일으켜서 그리고 서울시값을 잡겠다고요? 허무맹랑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용산개발 무산됐습니까? 보류입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매수 기회지 매도 타이밍입니까? 그게요. 깜짝 놀랄 정도의 일이 벌어질 만한 호재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날이 온다라면은 자 그때는 즐길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빨간색이 준공 물량이에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2018년 작년. 입주 물량 빨간색은 전 매년 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뭐다? 파란색은 착공. 착공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녹색은 허가예요. 허가. 계속 줄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저 빨간색 입주 물량은 감소한다. 감소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서울의 신규 공급은 급감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막는 건데 이게 3기 신도시 발표했던 내용이죠. 3기 신도시 총 양이 몇 호예요? 몇 세대예요? 30만 호. 30만 호. 지금 발표한 게 몇 개까지 발표했죠? 19만 호를 발표했어요. 19만 호. 작년 9월 달에 3만 5천 호 발표했고요. 작년 12월 달에 15만 5천 호를 발표했죠. 19만 호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11만 호가 준비하고 있어요. 상반기면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4월 달이죠. 4, 5, 6 석 달 안에 11만 호 3기 신도 추가 발표 또 해야 돼.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안 막죠? 재앙이 됩니다. 재앙.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왜 재앙이냐? 3기 신도시의 이게 약이라면 약이 모든 게 여러분 다 똑같아. 약이야. 이 처방이죠. 이 처방에 잇따른 약은 이 약을 처방하는 목적은 서울 집값 잡아라예요. 자, 이 약 처방의 목적. 서울 집값 잡아라. 근데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이 약이 엄청난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건데 그게 뭐냐? 3기 신도시 주변에 공급 폭탄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완전 유령 도시를 만들 것이고 집값 폭등 일으켜서 물가며 엄청 복잡한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물론 경기 부양 효과로는 좋겠죠. 토목이야 우리가 항상 봐왔던 일이니까요. 그 외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 남양주 저 끝자락에다 집 지어가지고 여기 용산분들 이사 갑니까? 마포분들, 서대문분들 이사 갑니까? 뭐 종로분들은요. 여러분 저 기름동 성북구도 이사 안 가 걸로. 네? 걸로 이사를 왜 가요 그 사람들이요? 에? 저 인천 계양에 만들면은 저기 뭐 목동 사람들 또 옆에 신월동 분들 퍽이나 이사 가겠습니다. 계양으로요. 뭐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다 집을 짓게 해줘야 돼요. 열심히. 저렇게 1.5% 증가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짓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서울시가? 아예 막아버렸죠. 아예. 재개발 하지 마. 정비사업 하지 마. 뭐만 해요? 벽화 그려줄게 우리가 벽화. CCTV 달아줄 테니까 도로 포장 바꿔줄게. 어르신들 쉼터 만들어줄 테니 제발 아파트 짓자는 소리 좀 하지 마. 왜요? 이게 내가 미는 정책이야. 나 이 정책 하고 싶어. 이게 박 시장의 뜻 아닙니까 지금 이거? 혼자 하든가. 그분이 한 대업적 어제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지금요. 서울시에 어떤 일을 해놨는지 못 보시면 뒤에 나와요. 또 나와요 뒤에. 대단한 분이세요. 큰 사고 쳐놨지. 큰 사고.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재개발 쪽에 여러분 서울에서요. 간단해요. 서울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개발. 네? 뭐 방법이 여러 가지도 아니야 사실. 재건축이에요.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둘이 제일 큰 비중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누가 하지 말라고요?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재건축은 누가 하지 말라고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래요. 아무튼 규제가 엄청나요. 그래서 뭐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제한도 재건축.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든지. 근데 재초안. 재개발에 그런 게 없죠. 또 이 재건축은 뭐예요? 이 재건축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요건도 강화시켜버렸죠. 하지 말라고. 그럼 이걸 두 개 다 막아버리면 서울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서울시가 잡겠다고요? 3기 신도시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왜 여기 주민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그럼 책임은 확실히 거야든가. 정책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책임. 그 책임 누가 져요? 다음 정부 때. 3기 신도시 입주가 빨라봤자 6년이거든요. 쉽지 않아, 6년도요. 그리고 기껏 발표해놓고 나중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땅값만 드립다 올려놓죠. 땅값만. 야, 12만 원 저거 발표 막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3기 신도시 발표에서 30만 원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집값을 잡는다. 드라마도 종류가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근데 여기서 잠깐. 서울시에 공급대 30만 원 신규 아파트가 사라졌다. 이게 이제 박 시장의 업적이죠. 우리 서울시장님이 엄청나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30만 원가 무슨 소리냐. 봐요. 지금 보시는 게 서울연구원 그 연구 자료예요. 서울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합친 거죠. 아파트 짓는 사업 구역인 거죠. 이 점 하나가 그냥 여러분 얼굴에 있는 점이 아니라 이 점이 하나의 구역이에요, 구역. 재개발 구역. 뭐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되게 많은데 빨간색은 직권으로 이제 해제한 거고 파란색은 일반 해제 지역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무산됐다는 소리죠, 무산이 됐는데 여러분 요새 뭐 뉴스 보시면 일모일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모일제? 언제까지 뭐 절차를 못 밟거나 신청을 못 하면은 그냥 가차 없이 유산시켜버린다. 현재까지 393개소가 해제됐고 추가로 28개가 또 무산이 되면 420개 넘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420개의 정비구역 해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을. 자, 이 레포트를 읽어보니까 이런 단서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서울시 연구원 자료예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무산시킨 이 해제 지역의 평균 면적이 35,000제곱미터래요. 35,000제곱미터. 35,000제곱미터면 아파트 세대수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700세대예요. 보수적으로. 좀 빡빡하게 짓는 곳은 이 35,000제곱미터면은 850세대까지도 지어요. 빡빡하게 지으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한 700세대다. 이게 몇 개라고 몇 개? 421개면 어때요? 29만 4천 세대가 나와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3기 신도시 30만 호랑 거의 똑같아요. 이걸 서울에 지을 수 있었어. 그걸 어디다 짓는다고 하지 마. 다 무산시키고 어디다 짓는다고요? 저 변두리 외곽에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환장해서 서울을 안 벗어나는 것인 것 같습니까, 지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니, 새 아파트 살려고 서울에 이사 오냐고요, 지금요? 아니죠. 서울이 갖고 있는 교통이며 교육이며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는 인프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날더라도 서울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저 외곽에다가 아파트 새 거 덜렁 지어놓으면 퍽이나 서울 사람들이 아유, 좋다. 새 아파트 좋다 해서 감사해. 갑니까? 근데 봐요. 그 3기 신도시라는 어떤 큰 공급이 이루어지면요. 누가, 수요가 메꿔줘야 되거든요. 수요가 메꿔줘야 되겠죠? 그럼 봐요. 그럼 3기 신도시 만약에 뭐 남양주다, 어딘가, 남양주 제일 크니까 6만 가구 뭐 짓는다. 그러면
6만의 어떤 수요가 3기 신도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어딘가에서 6만의 수요는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외곽에서 3기 신도시로 가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그 주변에서 3기 신도시로 빨려 들어가겠네요? 그 주변에서. 그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초토화하는 거예요. 초토화. 3기 신도시로 가고 그 공백을 누가 또 메꿔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온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야 진짜로. 왜? 지금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주변은요. 공통점이 하나같이 집이 안 부족한 곳이에요. 집이 하나도 안 부족해요. 거기다. 물론 정부는 목표는 그거죠. 서울 수요를 땡겨오자. 근데 안 땡겨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그 동네 재앙돼요. 재앙. 그거를 왜 안 말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나중에 늦어요. 지금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뭐예요? 토지 보상가 엄청 요구하겠죠. 지주들이. 네? 그러면 이 29만 4천 세대라는 것은요. 서울시에 아까 우리 평균적으로 1년에 입주하는 세대가 3만 세대거든요. 나눠보니까 뭐예요? 기간으로 따지니까 한 10년치 물량, 10년치 물량. 이걸 다 발로 걷어찼어요. 그리고 다 벽화시켜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 좋죠. 아파트 짓는 게 대수입니까? 그리고 아파트 짓는 게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입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그거. 근데 집값 잡고 싶다며. 그러면 집값 잡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말든가. 그냥 집값 잡는 거 포기하고 서울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서울 집값 잡고 싶다면서 그런 말 하지 말든가. 그럼 모순 되잖아요. 모순이 되잖아. 너무 모순 아닙니까, 이거는?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정부랑 서울시는 둘 다, 이게 오른팔이게 왼팔이거든요? 오른팔은 서울시가 붙잡고 있고, 왼팔은 정부에서 자르겠다 이러고 있고, 타짜예요? 팔 잘라버린다 그러고 있고, 사고 팔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냐고요. 게다가 경기 상황까지 어려워지면 어때요? 더 급감하지. 그래 놓으면 어때요? 지금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의 프리미엄이 이런 이유 때문에 눈치도 안 보고 뻥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네. 홍제 보세요. 엄청나. 프리미엄 엄청나요, 진짜. 홍제가 그런 동네가 아니었거든. 그나마 유일하게 저평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오늘 홍제 갔다 왔어요, 지금. 지금 거기서 왔어. 엄청나요, 진짜. 미쳤어. 아휴. 그러면 하지. 새 아파트 짓기 어려워진다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게 너무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제 어때? 또 이 불이 또 이제 흑석동도 그러면 흑석동에 노량진 또 건너고 노량진 활활 타고. 그래서 서울 내 신규 아파트 10년씩 공급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 보세요. 계산이 틀렸네.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면 잡으세요. 근데 취지를 알려준 거예요. 취지를 지금. 취지를. 서울시랑 정부의 공급 정책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악으로. 집 부족한 곳은 막고, 집 남아도는 곳에는 6만 원, 5만 원 찍겠다 그러고 있고. 이런 도박 같은,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죠. 실패했을 때는 답도 안 나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물론 나는 3기시에 집이, 나 그 주변에 없으니까 난 상관없죠. 그래서 뭐예요? 밀어붙이면 어떻게 된다? 대피하셔라, 여러분. 대피하셔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제일 비싸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저 3기 신도시 밀어붙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양주, 구리, 구도심의 구축 아파트요. 전멸납니다. 죽습니다, 그냥. 그거 들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대피하세요, 대피. 아니, 지금 막으시든가. 단합해서 막으시든가. 내가 볼 땐 아마 이 고집 못 꺾을 겁니다. 대피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지켜보세요, 일단은. 서울 내 공급은 줄이고, 3기 신도시로 집값을 잡는다. 자, 그리고 웃긴 건 또 호재는 또 되게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대표적인 용산포, 용산 개발. 용산 개발 무산됐습니까? 보류입니까? 그 왜 못 놓쳐? 서울시에서 이 끈을? 네, 왜 못 놓쳐?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끈을 왜 못 놓냐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무산해라. 서울시는 무산까지 못하겠다. 보류하겠다. 왜 서울시는 이 끈을 안 놓는 거죠? 왜 용산 여의도 개발 끈을 안 놓는 거죠? 네? 그거 좋아. 대권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재료가 없잖아, 재료가. 도움 닫게 할 디딤돌이야, 디딤돌이요, 지금요. 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 돼. 제가 나중에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찍어서 한번 올릴게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부서별 우리 공무원들 이름하고 담당 업무 써있죠. 죄다 용산 여의도. 더 이상 무슨 힌트가 필요합니까? 네? 무슨 힌트가 필요해요? 죄다 용산 여의도 도심이야. 맡은 업무, 중요 업무 직책이요. 업무들, 주요 업무들이 공무원들 이름 써있고 옆에 뭐에 주된 담당 업무 써있잖아요. 전화번호 적혀있고. 다 용산 여의도야. 서울시는 만판의 준비가 돼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다 할 것들이라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용산 개발 보류? 아유, 내가 볼 때 뭐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매수기회지 매도 타이밍이니까, 그게요. 네? 그럼 보류 안 시켰으면 지금 얼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는요. 용산처럼 이 특수한 자리들은 건드려지면 이게 다른 데보다 반응이 크게 나와요. 또 호재도 좀 큽니까, 지금 호재들이요. 왜냐면 다 국책 사업들이야, 국책 사업, 나라 사업들이잖아, 나라. 용산공원, 봐요. 우리 뭐 어디 가면은 자기가 어디 뭐 샀어. 그러면 그 동네에 뭐 조그마한 호재가 있어요. 누구 만나면 뭐 그런 호재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도 모르는 호재 막 얘기해요. 자기는 아니까.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거 2008년도 때 그 한강 르네상스 시절에 했던 얘기예요. 한강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강을 투자하고 나서 여러분들 입으로 한강이 좋아 외치지 않아도 된다. 왜? 서울시가 알아서 홍보해 줍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한강 르네상스로 열차 칸이 다 점령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합니다. 한강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돈 써가지고 홍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용산공원 누가 홍보해줄까요? 용산공원 저거 누가 홍보해줘요? 나라. 국가에서 홍보해줘요. 국가에서요. 한국 오라고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 일개 투자자분들이 용산군의 공원만 또 흔들어줘야 돼. 가만히 계시면 돼요. 국가 예산과 서울시 예산 다 홍보해줍니다. 용산 오세요. 이게 국책사업의 위력인 거죠. 해요. 이거 엄청나게 많아, 이거 말고도. 지금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창동, 노원구, 이거는 동북권은 뒤집어뜨리,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일이 벌어질 만한 호재들이 서울 곳곳에 동북권, 서북권, 중심권 다 있다고요. 안 하냐고. 이거 열심히 꾸역꾸역 해야지만 이제 대권 한번 나올 텐데요. 네. 저 숙제 다 풀어야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게다가 교통호재 또 뭐가 이렇게 많아. GTX는 집값 상승과 연관이 없냐고요. 얼마나 깊습니까, 그게요. 우리 다른 나라들도 이 급행철도 개통 후에 집값 상승 보면은 엄청나요. 급행은 달라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급행은 또. 이거는 이제 우리 착공에 임박한 애들이고, 이 외에도 많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빠요. 서울이 매년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잖아요. 도시 경쟁력 자체가. 인프라, 철도 계속 가야죠. 사실요, 서울시 정도의 도시 철도가 깔린 여러분 대도시 국가들이 많습니까? 네? 엄청난 거예요, 지금 서울이요, 지금 이게. 도시 경쟁 중심 몇이죠? 세계 몇이죠? 7인가요? 엄청난 거예요. 서울시값이 세계 7입니까? 아니요. 경쟁력은 세계 7이에요. 집값이 세계 7이냐고요? 아니요. 한참 더 뒤에서 OECD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체감하는 건 엄청 비싸지. 우리 간과하는 게 있어요. 서울 도시 경쟁력이 세계 7위라고. 고만 깔아도 돼, 철도. 근데 계속 깔죠. GTX. 계속 깔아요. 서울로 철도를. 큰 사업들도 계속하고. 지저분한 곳도 정비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값이 오르는 건 정상적인 일이죠. 그 성장하는 속도만큼.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다? 천천히 오르게끔 하는 카드를 썼다라면 지금 우린 더 행복한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예 진 눌러버리겠다 하면서 이게 뭐예요? 삐져나가면서 팍 튀고 올라오는 거지. 걔를 잘 구슬리고 달래고 해서 오르는 건 인정하되 천천히 오르게 만들자. 라는 정책을 썼다라면 더 행복하다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지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런 허무맹랑한 정책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요.
급등과 매물 급감을 만들어버렸죠. 네. 자, 정리를 해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할 말을 해야 돼서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규제책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모두 사라졌는가? 뭘 사라져요? 유동성이 줄었습니까? 이제 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예금하면은 우리 노후 계획 짤 수 있을 만큼 금리 받을 수 있습니까? 공급 정책을 실패할 것입니다. 어마한 곳에 소화기 쏴버리니까. 어마한 곳에다. 어마한 곳에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는 제가 볼 땐 막아야 돼요. 저건 막아야 돼요. 그리고 뭐다. 3기 신도시를 아무도 못 말려서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된다라면 그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이미 서울에서 뭐다? 공급 급감기가 온다. 서울에서는. 지금은 체감하기 어렵다. 왜? 집이 안 나가요. 입주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앞서가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앞서가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뭐다? 신도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뭐예요? 입주를 해야지만 집값이 빠져요. 그 말은 뭐죠? 입주하기 전에 정말 저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들이 5년, 6년을 지금은 전세값이 안정돼 있으니까 전세 안 오르네? 버티는데 갑자기 3년 지나는 시점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역전세는 웬 거예요? 갑자기 전세는 터져버려. 근데 내가 겪었던 전세보다 더 세게 왔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그건 잠 못 자요. 그때는요. 지금 전세가 그나마 안정돼 있으니까 주무신다니까. 청약 당첨이라는 흐뭇한 꿈을 꾸면서 주무신다니까. 근데 시간은 지나 있죠. 꿈틀대더니 집값은 오르기 시작하죠. 전세 또 뛰죠. 3기 신도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보류되고 뭐 지연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가점 애매하신 분들은 함부로 저런 무모한 사업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가점이 충분하신 분들은 제가 봐도 이분은 정말 되겠다. 뭐 강남 한복판은 안 되더라도 강북권 인기 지역은 당첨될 만한 조건이 된다. 그럼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냥 그런 분들은요. 다들 대부분 그런 분들 잘 안 와. 전부 다 안 될 사람들 와가지고 나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될 정도의 운이 있었다면 지금 남편 안 만났다고요. 어디 제로가 시집 갔겠지. 됐겠냐? 로또를 대충 그래서 맞았을 거예요, 어디서. 그럼 운이 없다니까 그런 운은, 그걸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서울 내의 신규 아파트 공급 정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고 있죠. 그리고 보유세 인상책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거래세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지금 양도소득세,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도대체 거래를 할 엄두가 안 낼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다. 매기고 있다. 누가 거래하겠냐? 누가 팔겠냐? 제발.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의 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어떻다? 집을 바로 산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때? 일단은 조심하자. 왜 그렇죠? 왜? 규제가 사라진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규제로 인해서 매물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그럼 규제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말은 매물이 늘까요, 줄까요? 매물이 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규제가 풀렸구나. 시원하고 바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이 얘기 지금 왜 드리죠? 제가 그때 말했어. 규제가 풀리는 시점을 예측해 드렸어요. 규제가 풀리는 시점을. 기억나세요? 만약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느 정도 뭘 봐야 된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예요, 그게?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이 40%가 깨지는 순간부터 그렇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 지지율이 40%가 깨지는 순간, 30% 내려오는 순간, 이 규제책이 풀거나 아니면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갈 확률이 는다. 지금 몇 나오죠? 지지율이 몇 나오죠? 네. 그때 얘기했어요. 42% 뭐라 했죠? 제가 그게? 우리 대선 때 얻은 투표율. 자기 표. 근데 그 밑으로 감히 예측했죠? 깨진다. 분명히 깨지게 돼 있다. 지금 42% 나오죠. 30%는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완화될 확률이, 물론 완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어떻다? 올라가니까 좀 더 뭐예요? 좀 더 우리도 면밀하고 예의주시해야 하는 거예요, 정책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저 리모델링이 저기 냅두면은 저기 재앙돼요, 재앙. 그 얘기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은 초반부에 치고 나가는 사업들이 아니고서는 사업이 진행 중에 갑자기 중단되거나 보류될 리스크가 높다. 그것도 제가 한번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어떤 그 틀을 짜주는 거니까요. 근데 그 틀이 어떠한 사회성과 경제성을 잃었을 때는 너무 정치적인 틀로 퇴색되는 것이죠. 지금 약간 이 경제적인 우리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거에 쓰인 틀들이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집값이 막 올라오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억눌리는 게 말입니다. 나중에 더 이상 이제 누릴 수 있는 힘이 사라졌을 때는 말이죠. 눌렸던 거 이상의 힘으로 튀어오릅니다. 세상 똑같아요. 이 경제 현상의 모든 이 현상과 이 결과물들은 우리 세상의 이치와 섭리와 똑같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집 살까 말까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 상승의 동력은 다주택자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다 결과물이에요. 다주택자 움직이게 만든 원인도 뭐예요? 저금리, 유동성, 이딴 것들인데 이건 감히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즉 뭐예요? 동력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다만 누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지금 이 쉬는 상황에서 휴식기에서 지금 뭐 약보합세라면 약보합세.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날이 온다라면은 자, 그때는 즐길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끝과 점점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집 사지 마라, 폭락 온다 얘기하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이 끝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우리 사람은 뭐죠? 끝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예요? 단기적인 끝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은 지금이라는 거고 우리는 아직 아닌데 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재반등이 나올 때는 더 예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즉 뭐예요? 돈을 벌어도 고민이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고민, 못 벌으면 더 고민. 벌고 고민하는 게 맞죠. 벌고. 상반기 내에 금매 잘 잡으시고 또 금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잘 보셔서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에게 바보처럼 당하는 일 없도록 그런 처세술 같은 거 잘 익히시고, 그리고 소액 투자 상담 많은 거 알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소액 투자니까 소액이라고 딱 하면 어때요? 뭔가 만만해. 대충 해도 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가 그 뭐예요?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돈을 잘 못 굴리면 큰 돈도 못 굴려요. 그 이상한 버릇과 습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전문가 자문 잘 구하셔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